안녕하세요. 중간계 TV의 신병철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 전문가는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주식시장에 전문가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쪽 차원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날씨를 맞추는 일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가장 고성능,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저 남쪽에서부터 천천히 불어오고 있는 태풍이나 바람이나 구름의 형태를 매일매일 매시간 측정을 해서 그 다음날 비가 올지, 비가 오면 몇 밀리그램이나 비가 올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파도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합니다. 바람이나 비나 파도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태풍, 폭풍우 때 그 슈퍼컴퓨터 한 대 400억, 500억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싼 슈퍼컴퓨터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슈퍼컴퓨터를 연결해서 날씨를 예측했는데 어떻게 잘 맞던가요? 잘 안 맞던가요? 생각보다 잘 안 맞죠. 그래서 비가 조금 온다고 했는데 부산, 울산 지역에서는 비가 왕창 와가지고 큰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제방이 유실되기도 하고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졌죠. 그래서 기상청 다니시는 분들이 그 폭풍우, 태풍우 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날씨 맞추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슈퍼컴퓨터를 써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씨 맞추는 게 힘들겠습니까? 주가 맞추는 게 힘들겠습니까? 주가 맞추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람은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불어오는 거고 비도 바람 태풍 바람도 이렇게 그냥 오는 겁니다만 주식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로 치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으로 또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사, 펀드,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수많은 이 게임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심리 싸움을 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거나 비가 오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도의 심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수학의 그 방정식에서 오차 방정식 이상이 되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소수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분을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근해 공식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오차 이상 넘어가면 해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식에는 몇 차 방정식이겠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100만 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플레이어가 100만 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제 생각으로는 주식에 대한 경험이 조금 많고 10년, 20년 하면 이런저런 패턴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경험이 좀 많으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 단어 이런 거를 압니다. 무슨 채권이라든지 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남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더 아는 것 뿐이죠. 마치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듯이 이런 분들도 자신의 경험과 알고 있는 그 단어, 지식으로 대략의 예측을 할 뿐인 거지, 정확한 예측은 뭐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죠. 근사치의 값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온갖 전문가들이 TV에서 이 주식은 내일 오를 겁니다. 다음 주에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경우를 엄청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파장을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TV 뉴스에 나와서 누가 삼성전자가 좋을 거다, SK텔레콤이 어떻게 될 거다,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럼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번 행동을 수정합니다. 그러면은 날씨 변하는 것은 유도 아니게 시장이 막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일종의 복잡계 상황이거든요. 이 복잡계라는 거는 그 N차 방정식, 너무나 복잡한 그 차수의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계, complex system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 복잡계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큰 기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큰 기업에 집중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주로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그럼 반도체 주식 한 4, 5개를 선정을 해서 그 시간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지난 한 10여 년, 또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그날 벌어지는 뉴스들을 또 쫓아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화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화학 관련된 주식을 한 4, 5개 선정을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시계열적으로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식시장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마치 백화점식으로 수십 개, 4, 50개의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 주식,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저는 지금 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6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은요, 제가 자문하는 기업의 숫자가 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 머리에서 정보 처리하는 게 힘들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 배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보 처리의 단위의 개수는 최대 7개를 넘지 말라라는 게 그 인지심리학의 한 연구 결과이고요. 근데 제 경험상 7개도 많습니다. 한 4개나 5개 정도면은 충분하죠. 여러분 그 주식시장에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한 4개나 5개 정도로 여러분의 투자할 회사를 압축하시고 시계열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슈들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몸에 익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것만이 후회를 줄여주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지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또 우리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다음번 사업,
인간관계, 모든 것에 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전문가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